이 시대의 중심 문제는 이전의 시대보다 훨씬 많은 후손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취업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1962년에 쓴 런던 대학 경제학 교수인 애쉬톤의 책 산업혁명 종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는 영국 산업혁명 기간에 이 문제를 구제한 것은 국가의 지배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기구와 새로운 관리 방법을 고안한 기지와 지략을 지닌 기업가에 의해서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260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인류를 먹이고 입히고 취업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큰 국가적 과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 과제의 상당 부분을 지금 수많은 기업가들이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창업 관련 모임은 가장 인기 있는 사교 모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서에서도 기업가를 존경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이제 한 국가의 힘은 군대와 같은 무력의 힘이 아니라 혁신적 생각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셈이죠.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보더라도 세계 경제 강국의 지위는 그 나라의 노동과 자본, 자원과 기술력보다는 오히려 기업가를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세기경 유럽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장 먼저 항해모험을 통해서 경제 강국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비롯한 신항구의 발견에 노력하여 해양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고,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남북 아메리카의 개척과 식민지 건설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선박 제조업자, 기업가, 모험가 등이 필요한데, 당시 이 나라 왕들은 이들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 인구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이 중심이 된 현대금융과 상업제도를 구축하여 17세기를 네덜란드의 세기로 만들었습니다. 1602년에는 동인도 회사를, 1621년에는 서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현대적인 의미의 유한 책임 주식회사 시스템을 완성시킨 것도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번영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관용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특히 종교의 자유를 위해 네덜란드로 온 유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크게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유럽의 변방이었던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강국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나서 발명과 창의를 장려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특허법을 만들고 아담 스미스와 같은 학자들이 자유경제 규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은 한낱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하였지만 세계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키우고 배출시킴으로써 오늘날 최강의 경제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500여 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경제강국의 지위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지만 그 변화를 이끈 주체는 바로 기업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 나라가 경제강국이 된 데에는 그 나라만의 특정 상황에 맞는 요소들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공통요소는 국가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기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장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빈약한 농업국가에서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도 국가의 지원 아래 왕성한 기업가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업가의 대우에 따라 경제 강국의 지위가 달라져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기업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절실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취업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인류의 삶과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인 IT 혁명을 가져왔듯이 우리는 또 다른 혁신을 가져올 기업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길러내고 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의 가장 큰 책무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끝까지 살아남기 시리즈 경제강국은 기업가의 힘에서 나온다였습니다.